인공지능을 의료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현장에서 질병을 찍은 엑스레이와 CT, MRI를 인공지능이 판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식을 넘어서는 새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의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는 의술, 여기까지 왔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네, 이미지를 벗어난 인공지능이라면 주로 어떤 병에 활용이 됩니까? 네, 유전질환이 대표적인데요. 유전질환은 우선 희귀한 병이 워낙 많아서 네. 그 종류로 따졌을 때 무려 7,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병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사람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야 할 텐데 사람 유전자는 또 2만 개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를 만나봤더니 평균 8개의 검사를 매 사람마다 거쳐야 하고 길면 검사에 5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걸 몇 분, 몇 시간으로 짧게 줄일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검색 엔진 같은 겁니까? 네, 비슷한 검색 엔진 혹은 백과사전 뭐 이렇게 네. 비유해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약간 다른데요. 관련해서는 의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유전자의 기능도 이제 봐야 되고 그 유전자에서 어떤 변이가 있을 때 그 변이가 유전자의 기능을 얼마나 망가뜨리느냐, 그리고 뭐 이런 비슷한 문헌이 또 있었느냐, 이런 굉장히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분석하고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죠. 네, 또 다른 기술은 어떻습니까? 네, 전통적인 사진 학습도 이 유전질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유전질환은 생김새에서 그 질환이 드러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다운 증후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환자들의 얼굴 사진을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환자의 얼굴만 보여줘도 의심 가는 질병을 알려주는 기술이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관상가처럼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뢰성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예민하게 발견해내야만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병을 진단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최근에 심정지를 예측해내는 기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인데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이런 바이탈 사인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하기 24시간 전에 실험에서는 실질적으로 16시간가량 전에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아차립니다. 정확도는 98% 이상과 맞먹는 성능이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고요. 다만 일상용은 아니고 병실에서 활용되는 용도입니다. 사실 병실용이라면 의사가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의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사들이 있어도 심정지를 알아내려면 많은 장비 그리고 의사가 상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은 기존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식이라고 하는데 기술 개발한 업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모든 일반 병동 환자들에게도 중환자실만큼의 다양한 정보를 측정해서 다 모으고 이거를 어느 의사가 붙어서 24시간 보게 된다면은 사실 알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재 일반 병동 환경에서의 불가능한 일들을 저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기술은 최근에 도입이 시작이 돼서요. 내년쯤부터는 현장 활용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